예, 8주간 기획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히든 챔피언 문을 열겠습니다. 아직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우수한 기업들,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 기업들 찾아보고 있죠. 특히 장외 시장인 코넥스 시장에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희 기업 대표를 모시고 사업 내용을 들은 지노맨 컴퍼니, 이 다음 주에 23일에요.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보금자리를 옮길 예정인데요. 지난 14일에서 15일 이틀간 진행된 일반 청약에서 1,10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 자연스레 장래에 대비하기 전에 주식인 장외 주식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장외 주식 거래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코넥스 시장,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KOTC 시장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사설 운영 업체를 통해서 장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데요. 저희 히든 챔피언에서는 이 중에서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보고 있습니다. 총 8주간 기획 특집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양한 기업들의 임원진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7번째 순서로 디스플레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 SATENG 황성철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어떤 회사인지 기업 소개부터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저기 MTN 방송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SAT는 그 요즘 얘기하는 LCD나 OLED 관련 부분에 그 뒷공정 부분의 장비를 그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실적으로 저희가 주로 만드는 장비는 본딩 시스템을 주로 하고 있고요. 2003년에 설립을 해서 2003년 설립을 해갖고 벤처 기업 그다음에 수출 강소 기업 등을 거쳐갖고 실적으로 2013년에 코넥스에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적으로 2012년에는 3천만 부 수출 사업을 달성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공단에서 위촉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에 이제 선정이 돼서 회사 가치를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한 주요 생산품 제품을 말씀드리면 장비 규모가 워낙 많아갖고 파트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LCD 글라스를 이 판넬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이 글라스 쪽에 발생하는 이 카팅한 후에 이 엣지를 그라인딩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패널 유리기판을 자르는. 예, 그래서 잘라놓고 그라인딩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장비가 있는데요. 그런 장비를 시작으로 해갖고 후공정에 들어가는 모듈 장비들, 그러니까는 후에 판넬에다가 폴라라이징 테이프를 부착하는 폴라라이징 자동 시스템, 그 다음에 그것을 세정하고 다시 초미세 극과 전극을 본딩하는 본딩 시스템. 붙이는 거요? 예. 그 다음으로 그것들을 검사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검사가 완료되면 그 부분들을 다시 화상 영상을 검사하는 시스템 등 다양한 장비들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핫한 기술은 이 미세 패턴들에 관련된 본딩 기술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현재 한 20마이크로 정도 의 패턴을 갖고 있고 극과 극이 한 7마이크로 정도 선이 되어 있으며 그런 부분들이 미세하게 접합할 수 있는 기술, 그것들이 저희가 좀 다른 타사보다 굉장히 유리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본딩 시스템의 소재인가요?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본딩 시스템의 장비입니다. 장비 그런 쪽. 본딩을 미세한 접합을 하기 위한 장비들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디스플레이 이 화면을 만드는 네. 후공정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요즘 사실 저희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디스플레이 쪽이 요즘 핫하고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워낙 집콕을 많이 하셔서 TV 수요가 교체 수요가 많다고 해요. 네. 디스플레이 쪽 한번 볼 텐데 특히 OLED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거든요. 네. 이와 연관된 사업을 하고 계신지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많은 애널들이 예. 얘기하는 것들이
일단은 LCD 시장은 이제 죽은 시장이고 OLED가 확하게 뜨고 있다라고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다 LCD 시장을 가지고 갔다라고 일반적으로 그 전반적으로 알려져 다 있죠. 그렇게 되는데 예. 여기서 좀 하나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 시장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는 시장이라는 게보다는 그런 시장에서 파생되는 저희의 그 사업군 장비가 필요한 부분의 사업군들에 관련해서 이제 시장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CD라는 부분들은 이제 보통 보면 8.5세대다 10.5세대다 해갖고 이 판넬 하나의 사이즈가 한 3m, 그 다음에 2.5m 정도의 큰 대형 글라스를 이제 코팅하고 식각하고 RGB 입혀서 합착을 해서 그것이 하나의 원판이 됩니다. 예. 그럼 그것들을 1인치, 2인치, 8인치 자르면 그렇게 자르면 소형 모바일이 되는 거고 대형 55인치, 65인치, 75인치를 자르게 되면 절단하게 되면 그것들이 이제 대형 판넬 TV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제품군을 제조하는 성비를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미있게 지금 생산되는 것이 그 OLED가 자기 발광 소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화질 같은 부분은 굉장히 그 LCD가 뛰어갈 수 없는데 선명하죠. 예, 훨씬 선명합니다. 근데 지금 LCD 시장이 재미있게 그 마이크로 LED라든가 뭐 퀀텀 LCD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계속 OLED 시장에 가는 방법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대형 쪽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LED 시장에서 화면이 점점 고화질화돼 가면서 OLED에 근접한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OLED가 확산되지 못하게 만드는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 계속 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로 또 나올 수 있는 지금 나온 것이 마이크로 LED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건 또 지금의 LED보다 한층 업데이트해서 지금의 OLED의 성능을 거의 비슷하게 쫓아가는 수준. 가격은 그거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봤을 땐 그 OLED라는 고가의 그 TV를 보기보다는 그런 쪽을 선호하게 되는 성향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LCD의 그 어떤 후공정 부분들, 예. 후공정에 관련된 TV 시장들은 해외적으로 계속 지금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그 한국의 대기업 S사라든가 L사 같은 경우도 전부 직접 모듈 말씀하셔도 돼요. 삼성 디스플레이, 예, LG 예. 디스플레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쪽 부분에서도 실적으로는 전부 해외로 후공정 쪽은 국내 생산에 대한 메리트가 없대서 지금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다 OEM 생산을 작년에 결정을 했는데 예. 이미 판넬 시장이 판넬 단가가 20% 30% 이상 업되면서 또 그걸 보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나온 그런 마이크로 OLED라는 부분 때문에 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판넬이라는 큰 대형 판넬 자체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품을 생산하는 어떤 군 부분, 모듈 파트 정도는 해외에서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저희 회사는 계속 그쪽 부분에서 그 수주를 하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력 네. 쪽이 LCD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니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럼 결국 OLED 시장은 그 자체가 그 불량률이 많고 제조 기술이 많이 그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LG나 삼성 쪽에서 사치하고 중국의 소형 업체들, 대형 업체들이 사치하지만 실패를 하고 있어요. 제조상의 문제가 많고 불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율이 안 좋은 거죠. 수율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어. 그래서 그 지금 중국의 BOE라는 회사도 OLED를 투자를 해서 지금 애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다가 이번에 캔슬을 맞고 뭐 예. 그런 형태로 되면서 결국은 시장 자체의 끝에는 OLED라는 부분이 갖고 있을 거며 그 OLED 시장 전에 그것이 성장하기 직전에 계속 LCD가 죽지 않고 계속 어떤 그 신제품으로 고화질화 시키면서 가고 있는 실적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회사의 비전은 LCD의 그런 부분들의 마이크로 그 본딩 기술 쪽 그런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OLED 시장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느 회사에 지금 공급하고 있어요? 협력사가 어디인가요? 저희는 협력사는요. 예. LG 그 중소기업이면서도 좀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LG, 삼성 뭐 말씀드렸고요. 기본이죠. 그 다음에 저기 중국, 일본에 관련해서 이 LCD 판넬을 제조하는 거의 세계 10대 그룹의 전부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CC, 펜다, COE, CSOT 뭐 이런 전체적인 일본 샤프까지도 장비에 저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7년에 그 샤프라는 부분이 이 판넬을 처음으로 개발한
발생 그 업체거든요, 일본에. 근데 2007년에 저희가 장비를 역수출하게 됐습니다. 오, 지금까지 그렇군요. 계속 장비를 수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 저희 회사가 아직까지는 그 뭔가 신뢰를 갖고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OLED 시장은 결국은 커지는데 거기에 따른 그 장비의 컨셉 기술들은 계속 개발하고 있고 그런 시장을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거의 이제 전 세계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그 전부 다 거의 네. 예, 납품을 저희가 하고 계시네요. 장비 쪽은. 아이러니한 예. 게 장비 조그만 장비에서 합니다. 예. 근데 세계의 어떤 그 경제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는 근데 다행히도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커스터머들이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어디 하나가 투자가 안 되더라도 저희 회사는 이런 다른 쪽에 투자를 하면서 항상 기본적인 어떤 매출과 어떤 그런 부분을 가져가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디스플레이 후공정 장비 상황들 먼저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제 또 눈에 띄는 건 배터리 소재 쪽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 이게 신규 사업으로 추가하신 건가요? 네, 배터리 사업은 저희가 이 장비 사업이라는 게 예. 오다메이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고정적인 안정된 생산 캐파를 갖고 고정적인 어떤 공급원을 갖고 있기보다는 한번 항상 주문받아서 주문받아서 하는 한번. 오다메이드의 장비 사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산을 할 수 있는 그 부품을 찾다가 그 그린 에너지 쪽, 신생 에너지 쪽에 관련된 사업을 2015년에 그 국책 사업으로 발생한 부분들을 울산 쪽에서 저희가 그걸 시작해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실적으로 개발은 그 저희하고 유니스트, 울산대학교, 그다음에 울산 테크노파크 이런 쪽 부분들하고 공동으로 같이 개발을 했고 처음에는 음극재 바인더, 그러니까 바인더라고 하면 간단하게 깊이 들어가서 설명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이 음극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활성 물질을 결합하시는 본딩 역할을 하는 개념이죠. 아하. 근데 예. 거기에서는 전화의 이동이라든가 굉장히 배터리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좌지우지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실제 일본 제품보다 그 뒤떨어지지 않는 부분 성능으로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회사는 그 2019년에 지금 물적 분할을 해서 지금 자회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장은 지금 저희가 그 올해 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울산에. 예. 그래서 지금 12월 말쯤에 지금 착공이 돼서 인허가 완료된 상태로 양산체계 준비되고 있고요. 예. 하나는 바인더고 하나는 이제 코팅 첨가제라는 게 있습니다.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음극과 양극, 분리막 세 개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저는 음극에 있는 바인더를 개발했고 이 극과 극을 분리해주는 분리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음극과 양극이 합쳐지면 폭파가 되니까요. 그죠. 왔다 갔다 그래서 왔다 그러니까 갔다 이렇게 이, 양쪽 예. 양극 음극에서 전류가 흐르면서 이제 전력이 발생하는 건데 이걸 잘 분리를 해줘야 예. 되잖아요. 근데 그 분리막에 거기에 그런 물질들을 차단시켜주는 코팅제라는 게 세라믹 코팅제라는 게 있는데 그런 뭐 세라믹 코팅제들은 첨가제를 개발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국책 산업으로 그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입 대체 부분으로 해갖고 개발이 완료돼서 유세 특허를 갖고 있고 양산체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소재를 네.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지금 전부 완료가 돼 있고 생산 예. 체계에 지금 바로 돌입돼 있고 내년부터 직접 생산을 합니다. 예, 이제 생산 초기 단계라고 네. 저는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2차 전지라고 하면 전기차 쪽도 들어가겠고 ESS 큰 배터리 쪽도 다 들어가는 거겠죠. 예, 이게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하고 계시는 섹터고. 자, 이제 수출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출 쪽에서 매출의 한 90% 이상이 여기서 잡힌다고 네네. 이야기를 들어서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죠. 저희가 수출을 시작한 지는 2005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저희가 너무 그때 당시에 인원이 작고 소형 업체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어떤 본딩 장비라든가 이런 장비를 이렇게 직접 수주하기에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2005년서부터 해배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기는 지금 중국, 일본이나 그 대한민국에서 외부로 수출을 처음 했던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를 2005년 정도에 처음으로 수출했고 2007년에 역으로 저희는 전부 LCD 분야는 일본에서 사왔는데 2007년쯤에
저희가 일본에 그 역수출을 하는 어떤 쾌거를 이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그 카스터마들이 LG, 삼성도 있지만 해외 카스터마들이 더 포지션과 신뢰를 많이 갖고 있고 그쪽 기술력 쪽을 인정받아서 그쪽에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으로는 샤프가 하고 CSOT라든가 이제 세계 글로벌 홍하이 그룹의 팍스콘 그룹 이런 쪽, 그다음 BOE 이런 쪽에 전부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출 자체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국내에 있는 업무를 좀 하기는 좀 곤란하죠. 개발 정도 수준에서 더 이상 가기가 좀 힘듭니다. 보통 대규모로 이제 수주가 오기 때문에. 예. 수출 비중이 워낙 높은데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이제 수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지가 네, 매출 말씀하시는 거죠? 매출도 이익 부분도요. 네, 일단은 저희가 3년 정도를 얘기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2017년에 한 250억 정도 내외, 그 다음에 2018년 한 340억 정도를 하였고, 그다음에 2019년 정도에는 약간 떨어진 330억인데 어떤 이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매출의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그 증가세에 있고 올해는 지금 현재 한 400억이 좀 넘는, 아니, 올해는 380억 정도가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전후에서 예. 내년의 목표는 한 420억 정도로 계속 한 10% 이상씩 계속 성장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오다 메이드인 업종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은 내년도에 매출이 한 70% 정도, 한 280억 정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익 구조를 본다면 예. 실적으로 초창기부터 2017년 대비 한 두세 배 뛰었고 계속 20-30%씩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이제 환율이 가장 어렵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보통 한 4천만 불 정도 내외가 이제 움직이는데 이 환율 10%는 바로 이 직결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가장 어려운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임직원이나 저희가 끊임없는 연구 개발, 기술 개발을 하면서 예. 거기에 대한 그 생산 원가를 줄이고 제작비를 안정화시키면서 어떤 최소한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맞춰 나가고 있으면서 계속 지표상으로 이익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코스닥 이전 상장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계획을 잡고 계신지 앞으로의 목표까지 말씀을 주신다면요. 코스닥 상장은 계속 저희가 2013년에 그 코넥스를 들어갔고 계속 큰 의미를 찾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어차피 같은 상장이라고. 근데 이 코넥스라는 곳이 기업 가치를 많이 좀 이렇게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스닥을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올해 좀 준비를 해서 내년 정도쯤에는 거의 만료를 하고 내년 말 정도쯤에 상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이 기업에 대한 목표는 어떻게 잡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도 있으시다면. 저희 SAT는 어떤 제품을 제작하는 회사기보다는 우선적으로 그 제품에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품이 그 개발되는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부분이 가장 큰 목표고요. 우선적으로는 올 말쯤에 저희가 그 세미 유니콘 기업이라고 그 벤처 기업 거기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유니콘 기업으로 갈 수 있는 뭐 1%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준비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기술 개발도 축적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제가 OLED 시장에 어떻게 접근할 부분들, 그런 것을 선점할 수 있는 기술력들, 그걸 개발하는 것들, 이제 그것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제일 근경의 목표는 우선 그런 것들은 모든 회사들이 할 수 있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의 미래를 갖고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회사에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이 회사에 빨리 출근하고 싶어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든다는 거. 그런 것이 제가 바라는 어떤 목표입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어떤 실적과 어떤 세미 유니콘 기업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쪽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자회사인 배터리 사업 쪽 그쪽 시장은 지금 현재 상황이
계속 회마다 25%, 30% 계속 증가 추세를 일어나면서 약 그 2030년에는 한 10배 이상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의 어떤 신생 소재나 이런 부분이 발생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발표 개발해 나가면서 시장에 대응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히든 챔피언 오늘은 디스플레이 후공정 장비 강소기업이자 또 최근 배터리 소재라는 성장 엔진을 장착한 SAT ENG 황성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